아까 말한 김모 인사를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건 김현미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 후임으로 이정근을 내려보낸 건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씨, 꽤 친분도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정근 씨가 워낙 이제 당에서도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노영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이 건이 사실 거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정근 씨 사건 저희 뉴스터디에 전해드렸지만 이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이 이정근 씨가 한 10억 원 돈을 받은 혐의죠.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징역 4년 2개월 선고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자, 이 10억 원을 누구에게 받아요? 누구냐면 사업가에게 받습니다. 이 박 씨. 그럼 왜 돈을 받냐면 이 사업가의 민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고 민주당 정권이었고 그게 많아. 그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민원하면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다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럼 사업가가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이 모든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건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쨌건 이정근 씨가 이 사업가에게 나 아는 사람 많아 라고 이름을 팔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초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이정근 씨 관련 재판할 때 이제 공소 내용도 나오고 재판에도 나옵니다. 나는 송영길의 측근이고 노영민 비서실장과도 친해.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도와주겠다. 실제로 이 사업가 박 씨는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정근이 노영민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통화까지 시켜주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실제로 2020년 1월 24일에 요게 이제 이런 사진을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노영민 이정 같이 있는 사진. 서로 친분이 있는 거죠. 1월 24일에 텔레그램으로 이런 사진을 하나 보내준 다음에 실제로 이정근이 박 씨와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박 씨 얘기로는. 그 노영민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서 난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회장님, 이 사업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장님께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는 믿었던 거죠. 진짜 친하구나. 내가 뭔가 민원을 넣거나 뭐 청탁을 하면 해결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더 신뢰를 갖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돈이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 선거 치르는 데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총선 때 지금 이제 법원 판결에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쓴 걸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영민 실장을 이제 팔고 다녔던 거죠. 뭐 당 입장에서는 이정근 씨가 지금 서울 서초갑에서 계속 출마를 합니다. 서울 서초갑은 흔히 말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죠. 거기는 이제 주로 보수 정당이 계속 당선이 되는 곳이니까 결국 계속 떨어져요, 선거 때마다. 근데 떨어져도 계속 이 지역에서 어쨌든 출마하면서 텃밭을 다지고 있으니까 당으로서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어쨌건 전국 단위 선거도 있잖아요, 대선 같은 거. 그런 데서는 어쨌건 표가 중요하니까 이런 데서 텃밭 잡고 험지에서 털을 잡고 열심히 일해준 사람이면 당에서는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2020년 4월에 이제 총선에도 출마하는데 결국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4월 말에 이정근은 노영민 실장에게 본인 채용을 이제 청탁을 넣습니다. 저를 중국 총영사나 일본 총영사나 EBS 사장 등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4월 말에 이제 얘기를 듣고는 불러요. 누구를 이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서 야, 이정근이 갈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사비서관이 찾아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국토부 운영지원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에 이제 모든 인사 관련된 거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니까 물어봐요. 정무직 인사가 갈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알아봐요. 알아보곤
딱 봤더니 요 자리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복합물류 상임군 고문이. 그래서 청와대에 상근 고문이 있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직 인사 자리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요 자리가 있는데 이 상근 고문 자리를 청와대 측에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먼저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하죠. 승인을 하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운영지원과장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쪽으로 요 자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용일 인사비서관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승인을 하는데요. 이정근은 처음에 싫어합니다. 자, 아까 이정근은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요? 본인은 나 중국 총영사, 일본 총영사 아니면 EBS 사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딜 가라는 거예요?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아까 그 본인에게 돈을 줬다는 그 박 씨와의 녹취 내용이 공개된 걸 보면 자, 판결문에 나와요. 이정근 알선 수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비서실장님이 나한테 한국복합물류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이거 무슨 CJ 본사도 아니고 CJ 계열사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CJ가 100%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돈 이야기를 좀 했어. 이거 한 달에 월급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보너스 퇴직금도 없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인데 유익 조금 주고 말이야. 거기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보내주고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이런 자리를 노영민 실장이라고 막 그냥 보낼 수도 없겠죠. 그죠? 자, 어쨌건 승인했어요. 노영민 실장은 글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이제 당시 이제 첨단 물류과에서 한국복합물류 상무를 거쳐서 어쨌든 대표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뭐냐? 후임 상근 고문은 이정근이다. 이정근을 고용하라. 자, 대표 또 반대. 사실은요, 아까 김씨 때도 이 한국복합물류는 공소장에 따르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대를 하거든요. 이번엔 또 반대합니다. 뭐 진짜 안 됩니다. 왜 진짜 안 되냐? 일단 이정근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를 몰라요. 물류를 아는 정치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뭐였냐면 작가였어요. 작가, 방송 작가. 작가를 하다가 뭐 취재 리서처 같은 걸 하다가 영상 제작 회사 이 밈코리아는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 쪽이에요. 방송 쪽 흔히 말하는. 그러다가 당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치만 한 거죠. 그러니까 물류를 해야 되는 회사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게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이정근은 그때 당시에 2020년 6월 말에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라고 공모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직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한국복합물류 입장에서는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가 심지어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을 상근 고문으로 하면 이거 논란이 되죠. 그래서 절대 이것도 반대인데 겸직은 절대 안 된다. 적어도 회사에 들어오려면 민주당에서는 뭐 그 당직을 내놓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겸직 반대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겸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당시에 인사비서관과 비서실장에도 노영민 실장에도 전달이 됩니다. 자, 알고 있는 거예요. 복합물류가 이거 절대 겸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근 씨가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어쨌건 여기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자질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자질이죠. 노영민 실장에게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는 상근 고문이 안 된다는데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해 그냥. 지역위원장과 상임 고문 겸직 가능하다고 해 그냥 해. 자,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한국복합물류 대표는 상무로에게 또 지시를 하죠. 이정근은 고용해라. 자, 결과적으로 이정근은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한국복합물류에.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보면은 뭐 한 1년 정도 했네요. 뭐 왜 1년밖에 안 했을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된 게 2021년 5월이거든요.
복합물류 상근 고문을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그때 겹치네요, 그죠? 시기가. 그러다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되고 이제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부총장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 복합물류 상근 고문하면서 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른 겁니다. 예, 그때 캠프에서 일하면서 이게 복합물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복합물류에서 연봉 1억 3,560만 원 받아가고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결국 그래서 노유민 비서장은 지금 업무방해죄, 민간 기업에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는 업무방해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이번에 기소가 된 겁니다.